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저께 저녁에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협상. 오늘 배울 거는 협상입니다.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협상이에요. 근데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A하고 B의 입장이 있었을 때 A나 B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협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협상의 가장 큰 목적은 서로에게 도움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생각을 해보면은 반반 나누는 거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어떤 쓰임이라든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하는 거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우리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 처지와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며 상호 검토를 하고 그렇게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 찾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기라는 거다. 알겠지, 보나? 이렇게 협상의 의제와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제에 대한 협상 참여자의 태도를 입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행복시에서는 맑은 마을에 납골당을 건립하고 싶으나 맑은 마을 주민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제는 납골당 건립이 될 것이며 행복시의 입장은 맑은 마을에 납골당을 건립하겠다이고 맑은 마을 주민의 입장은 여기서 우리 마을에 납골당을 건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단순하게 둘이 싸우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비다, 그치? 일반적으로 협상은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해결이 서로 너무나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조정입니다. 각각의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합의 이행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적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혹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단계에서 목표를 수립해내죠. 의제와 대안을 확인하고요. 각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만의 협상 대안을 만들어야죠.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준다는 겁니다. 조정 단계죠. 여기서 요거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 찾기. 그렇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중에서 양립할 수 있는 것.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다 들어줄 수 있는 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납골당을 건립하고 싶은 여기 행복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행복시 맑은 마을 주민들이 낙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낙골당의 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혐오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맑은 마을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 싫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주택의 재산 가치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시가 시의 계획대로 맑은 마을에 납골당을 건립하고 싶다면 맑은 마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맑은 마을 주민들 인식이 보기 싫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인식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미관이 좋지 않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낼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이나 참고사항을 표준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표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표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규칙인데 이 규칙을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준을 파악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표현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맑은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시 사장님께서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혐오 시설인 낙후 땅을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은 쾌적하지도 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왜냐면은 이것은 지금 행복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표준이고 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기준에서 여기 있는 행복시는 지금 요 표준을 어긋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제안하기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상대방보다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조정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다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맑은 마을 주민들은요, 행복시에서 납골당 층수를 조정할 주민피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공원 조성, 도로시설 정비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조정안을 마련해 줄 수 있대요. 그렇게 여러 제안을 막교환하기라는 것도 나오네요. 이제 그리고 차선책 준비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 협상 상황에 어떤 지문들을 준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어떤 협상 과정 중,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사용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방식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거나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해결 단계에 해당돼서는 우선순위,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실제 가손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협상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각각의 입장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가연 씨, 그쵸, 은채 씨? 가손마을은 원래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마을의 벽과 계단의 벽화가 그려지면서 주말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벽과 계단의 벽화가 그려지면서 주말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소음과 각종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받게 되자 문제죠. 여기 지금 문제점이 나오죠. 일부 주민들이 벽화에 회색 페인트를 칠하고 콘크리트를 덧쳐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담벼락에 제발 조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써놓아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자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화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벽화를 찬성하는 사람과 벽화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협상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자리에 테이블에 올랐겠죠. 벽화 반대 주민 대표입니다.
첫 번째 의견을 얘기해요. 마을의 모습을 예전대로 되돌려놔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 조용했던 그 시절로 조용했던 마을로 돌아가기라는 겁니다. 벽화찬성 주민 대표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아마 안 될 거다. 반대합니다. 왜요?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치, 예리마? 네, 저희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없앨 수는 없고 벽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에 그려진 벽화만큼은 지어졌으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요게 뭐예요? 벽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 주민이 얘기하는 양보한 점이죠. 그렇게 찬성 주민도 어때요?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문구를 지어주신다면 모든 벽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벽화를 지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찬성 주민 대표가 또 양보하고 있죠. 그렇게 벽화 반대 주민이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몇 개의 벽화, 여기서 지금 벽화 찬성 대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벽화 찬성 주민 대표는 요거 원하는 바가 이거죠. 근데 벽화를 받는 사람들의 집에 그려진 벽화를 모두 지우지 않겠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대요. 그렇게 사생활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인기 있는 벽화가 있기 때문에 모두 지우면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 이유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발 일부만 지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서 벽화 찬성 대표하고 반대 대표가 각각 얻게 된 거는 뭐예요? 벽화 반대 주민 대표가 얻은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음으로써 인기가 많은 벽화의 위치를 바꾸는 것. 벽화의 위치가 바꿔짐으로써 여기 있는 반대 주민 대표는 이득을 받고요. 그렇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지워서 일부를 살림으로써 여기 찬성 주민 대표도 얻은 바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 주민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라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라. 이익을 나누자라는 거죠. 그래서 찬성 주민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하죠. 그리고 그 이익 분배 문제는 2차 협상에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각자가 양보하고 얻은 것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벽에 쓰인 것을 문구를 지우는 것.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그거 있죠. 그리고 벽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벽에 쓰인 문구를 지우는 것. 그 벽에 쓰인 문구를 지움으로써 인기가 많은 몇 개의 벽화를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기가 많은 몇 개의 벽화를 옮기는 것이 반대 주민의 얻은 것이 되는 거고요. 양보한 것이 또 얻은 것이 되게 되네요. 또 양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 주민 집에 그려진 벽화 전체가 아닌 일부만 지우는 거. 그러면은 요거는 이쪽이 얻게 되는 것일 거고요. 여기 또 이제 찬성 주민 대표는 공동체의 이익을 나누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수립하기 그리고 조정 단계 여기 각각 나와져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 목표 수립하기에는 뭐예요? 반대 주민 대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갑니까?
집에 그려진 벽화는 다 지우겠다. 그러니까 반대 주민에 해당되는. 그리고 찬성 측은 어때요? 문구를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려진 벽화 이거 다 지우더라도 문구는 지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 찾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대 주민 대표는 어떤 관광객 수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를 위해 벽에 쓰인 문구를 지우고 벽화를 일부만 지어서 관광객 수 회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주민 대표는 기본적으로 벽화 일부 지우고 관광객 수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 뭐 함으로써 문구 지우기. 이것이 여기 있는 찬성 측이 본격적으로 원하는 바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분야가 반대 측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벽화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금 요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반대 주민 대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익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안하기는 벽화 반대 주민 대표가 벽화에 반대하는 사람의 집에 그려진 벽화를 뭐 지어달라고 먼저 제안했고요. 여러 제안 막변하기는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들로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차선책 같은 경우에는 벽화 반대 주민 대표가 마을의 모든 벽화를 지우는 게 어렵다. 모든 벽화 없애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반대 측에 있는 반대 집의 벽화는 지우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찬성 측은요. 그렇게 반대집 벽화 이제 그 중에 일부만 그리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기가 많은 인기가 많은 어떤 벽화들은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2차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다양한 이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등, 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출할 수도 있고요. 뭐 수익금으로 뭐 기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같이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협상 한번 바라봤어요. 소은아, 그치? 요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음 단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미 씨, 혜경 씨? 댓글 잘 다시고요. 일단은 협상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